정부가 잇따른 화재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BMW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죠. 화재 원인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고 이 늑장 리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과 또 BMW의 사과 기자회견에도 사태는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BMW 포비아라고도 불리더군요.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첫 질문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내 차가 BMW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BMW도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국토교통부는 원인을 밝히는데 너무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이는 자와 그 때문에 속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소비자 이 세 명의 자자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문제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BMW가 공식 사과도 하고 그 화재 결함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인 EGR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또 화재가 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GT 4 시리즈 520D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2.0L B47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걸 장착한 차량이라고 그래요. 네.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가 지금 10만 대가 넘게 리콜 조치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EGR이라고 하는 이것에 정말로 문제여서 이게 리콜을 해가지고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EGR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계통으로 다시 집어 넣어서 그 실린더를 한 번 더 넣어주는 장치인데 이걸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열을 어느 정도 내려주기 위해서 이제 EGR 쿨러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EGR 쿨러의 결함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이냐 또 이게 또 확인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BMW 코리아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EGR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똑같은 것을 해외에서도 장착해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복잡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일부러 밝히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부품이 잘못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전가를 우리나라 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늑장 리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30대 가까운 차량 화재가 나고 나서야 이런 대응도 그렇습니다. BMW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게 지금 32대 정도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2015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리콜 조치가 사실 제대로 나온 건 2018년 7월이에요. 말하자면은 3년이나 걸린 것인데 이게 바로 현재 있는 그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콜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그 배기가스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료 내놔라 그랬을 때 안 주고 또 자료도 줘도 제대로 된 게 아닌 걸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징벌을 가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난번에 지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그와 같은 사태를 BMW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콜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가진 허점이 너무 많다. 이거는 그냥 그 회사의 도덕적인 정책 판단에 어느 정도 맡기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사실 이 자체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전 세계적인 거대 기업까지 모두 보호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무 장관이 운행정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토를 했단 말이죠. 독일에서 한국 차가 이렇게 불탔다면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냐. 이걸 글쎄요, 셀프 디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장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정말 가정을 해본다면 독일에서 만약에 이런 게 똑같이 벌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사람도 우스갯소리로 독일이 우리한테 월드컵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뭐 그거는 올해 일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차니까 이제 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BMW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는 운행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웃긴 건 안전진단을 받은 차 중에서도 10% 정도는 또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안전진단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BMW 코리아에서는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에 진단 장비를 배치를 다 했다. 그래서 네. 총 7월 말 기준으로 3,289대의 진단 장비를 들여놨는데 이거를 14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만 대 이상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검에만 1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게 되면 EGR 쿨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청소를 또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14일까지 이걸 전부 다 하겠다는 건지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때까지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그러면은 그 차를 못 타는 대신에 다른 보상이 있느냐, 뭐 혹은 뭐 렌트를 해줄 수 있느냐, 또 혹은 본인이 들어간 뭐 보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또 해결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국토교통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타지 마세요. 아주 되게 들었단 말은 하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BMW 차주들이 BMW 코리아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형사 조치까지 지금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뭐 진단이나 대책 마련도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5년도에 그 디젤 게이트 사태 그렇죠. 이후에 그 폭스바겐 대응도 좀 생각이 나는데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배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쿠폰 제공에 그쳤단 말이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까?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2015년에 폭스바겐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내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리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리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부실해서 그러면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걸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제대로 사실은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는 뭐 판매액의 3% 정도까지도 원래는 뭐 과태료 내지는 징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실제 네. 그런 식으로 하지는 못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5만 달러짜리 차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뭐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걸 숨겼다. 배출가스 조작처럼 네. 그랬다라고 한다면 50배까지 원래 이게 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 닫게 만든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게 너무 없고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마인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장 앞에서만 임기응변으로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대당 1,000만 원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00만 원짜리 쿠폰 하나 주고 딱 싹 씻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참. 뭐 지금 뭐 집단 소송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에 네. 유사한 조항이 이제 도입됐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예를 들어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제조물 책임법에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신체적 생명, 그러니까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신체와 생명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배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로지 사람이 다쳐야만 이런 배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냐라는 얘기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런 법안 자체도 사실은 표류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그 이후에 그 해당 상임 소관위에서 이거를 한 번도 연 적도 없다는 거예요. 회의 자체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이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사실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너무 저항을 크게 하고 너무 로비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 내수 시장 자체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면은 회사 자체가 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바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미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죠.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BMW 측이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 열고 조사 결과 투명하게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BMW 측에서 사과도 했고 또 조사 결과도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이 BMW 측에서 발표했던 조사 결과나 이런 걸 좀 못 믿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뒤늦게 칼을 빼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조심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부도 지금 보면은 사고 원인 관련 기술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하는 등의 나름의 조치는 좀 했긴 했지만 역시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정부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BMW 측의 어떤 사과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뭐 우스갯소리지만 나오는 게 조금만 버티면 또 잠잠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데서 징벌적 배상이 2011년 정도에 도입이 됐고 몇몇 한정된 분야에서는 차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면은 그 손해 발생한 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배상을 지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부분별로 조금씩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반적인 사안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키고 현재는 이제 3배지만 이걸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부분 들어온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부분 다 3배 이내입니다. 네. 그런데 이 3배 이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좀 있고요. 또 네. 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상한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저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안에서 논의될 때마다 뭐 기업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뭐 위헌성 시비라든지 또는 네. 기업 측의 기업활동 위축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BMW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그동안 반대해 왔었던 정당 측에서도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김현미 장관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부분별로 조금씩 도입은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체계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네.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징벌적 배상에 대한 기본법이 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 수준이 3배 정도면 가장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법원도 이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박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일단 또 이번에 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반발, 불보듯 뻔하.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미국에서 1996년도에 BMW 세단에서 그 과거의 하자를 숨기고 도색을 새로 해서 차를 판 적이 있었어요. 그런 그때 일이 그 있었군요. 차를 산 사람이 $400만 요구했어요. 차값이 $47,000 정도였는데 예. 그랬을 때 $200만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979년도에 포드 자동차에서 불이 났었을 때에는 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다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불탔다고 해서 1,400억을 배상하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리 지레짐작으로 기업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박주민 의원 말하는 것처럼 이게 2011년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한번 이게 도입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2017년 4월달에 제조물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그 법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된 적은 있어요.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몇 배까지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다가 우리 12배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3배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을 살려야 되는 그 마인드 자체를 사실은 빨리 없애야 기업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어야 사실은 이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이 BMW 차량 화재 사태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폭스바겐 사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와 비슷한 정도의 배상밖에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법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된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원래 BMW 코리아도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현재는 중고차값 전액을 보상하고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네. 리콜의 원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징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해결하지 못하고 차후에 있을 것에 대해서만 지금 변죽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번에는 과연 외양간을 진짜 고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